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7만 6천여 명이 2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특정 인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내정설까지 돌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대학을 돕기 위해 예술인들이 기증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은 전액 대학에 기부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이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관마다 정보 공유와 유치 실체 개발에 나서면서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7만 6천여 명이 2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대상인데요.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 학교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2차 등교 첫날입니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교길. 반가움이 앞서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교실은 앞문과 뒷문, 창문까지 모두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짝꿍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교실 책상 배열도 변화시켰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6교시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까지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답답하고 마스크 벗고 생활하고 싶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방침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벗고 싶어도 힘들어도 계속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 바로 급식실입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소독까지 마쳐야 급식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식실 식탁에는 투명한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동안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칸막이마다 일련 번호가 붙어서 혹시나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쉽도록 했습니다. 칸막이 급식이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아이들도 빠른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음 칸막이로 밥 먹는 건데 좀 불편하고 어색하긴 한데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교내 방역 체계가 탄탄해졌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지침 준수와 교육 현장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학교를 신뢰하고 우리 학부모님과 손잡고 최선을 다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루어진 2차 등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학교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운데 방역수칙 생활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 긴급생활지원비 접수율이 95%를 넘겼습니다. 순천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접수 예상 가구의 95% 상당인 6만 3천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만 1천여 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전체 긴급생활비 예산 173억 원 가운데 93억 원을 집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1에서 2인 가구 30만 원, 3에서 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입니다. 긴급 생활비 접수는 오는 29일 마감됩니다.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특정 인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뒷말이 무성합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내정설까지 돌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목포시의회. 민주당에선 전반기 의장인 김요한, 3선 연임의 최용림, 4선 박창수 의원이
경선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선 투표를 앞두고 내정설이 돌면서 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심지어 상임위원장까지 이미 당론으로 하반기 원구성이 정해졌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겁니다. 거기를 여러 번 만났죠. 만났을 때 자기를 다 이렇게 짜갖고 왔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뭐 이제 당론인지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갖고 와서 의장권도 있고 뭐 부의장권도 있고 상임위원장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른바 하반기 원구성안을 제시한 건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 사석에서 일부 의원을 만나 출마를 자제하라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4파전이 예상됐던 민주당 경선 구도는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2년 후에 공천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이렇게 상황을 겪어갔어요. 여튼 제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죠. 현재 민주당 중앙당에선 지방의회 의장 후보 선출 방법을 놓고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는 지침만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경선 과정부터 외부 개입 의혹이 일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외부 인사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 지역위원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안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에서는 일체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이래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움직이면 저래라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자격 기준을 결정할지를 고민했던 건 사실인데 그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의원 2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면 곧 당선이란 인식이 팽배합니다. 결국 의장 선거마저 민주당의 인기투표로 전락한 마당에 내정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경선을 앞두고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의 김원희 당선자가 박지원 의원의 12년 금기원례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당선자는 SNS를 통해 박지원 의원이 지난 12년 동안 금기원례를 통해 43만 6,800km, 지구 11바퀴를 도는 거리를 오가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이어받아 자신도 금기원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달 정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금기원례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금기원례는 금요일에 지역구, 월요일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들이 지역 대학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학을 돕기 위해 나선 건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관람객들이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 홀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합니다. 모두 지역 대표 작가를 포함한 예술인 60여 명이 기부한 작품입니다. 2020 예술인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 대학을 위해 마음을 모은 겁니다. 또 지금은 순천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이 화답하는 의미에서 작품을 기증하고 모두가 지역 대학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로도 이어졌습니다. 전시된 작품 75점은 모두 판매됐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대학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전시 판매로 마련된 기금 2억 원은 전액 순천대학교 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년 전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대학으로 평가돼 위기를 맞은 순천대는 예술인들의 지원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이것을 모집해서 학생들의 이제 특화 분야의 글로벌 특화라든지 그러면은 외국과의 교류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장학금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놓인 지역 대학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은 예술인들. 판매된 수익금이 전액 대학에 기부돼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이 의과대학 유치 경쟁을 잠시 멈추고 전남 도내에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와 목포시, 순천대와 순천시 등 기관단체장과 함께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목포나 순천의 의대 유치를 결정하는 데 앞서 우선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두 지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 기관은 특히 범도민 의대 유치추진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각 기관마다 정보 공유와 유치 시체 개발에 나서면서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현재 섬 개발을 가로막은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섬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어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대지에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도 섬 지역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섬 개발을 저해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 현안 분석과 해소 방안을 비롯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섬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 방안 등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섬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국내외 우수섬 각국이 사례 소개, 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방향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전남 지역 11곳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마리나 예측 수요에 따라 마리나 항만 시설 확충과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3만 5천 척 규모의 레저 선박 수요에 대해 7개 권역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70곳을 지정했으며 전남은 2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은 목포와 소호, 이순신 엑스포, 광양과 고흥 남열, 해남 화원, 완도와 진도 등 1차 계획에서 지정된 9곳과 추가로 영암호와 영광 향화도 등 2곳이 반영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곳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인구 5천 명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20년간 전남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전남 총 이동자 수는 32만 1000명으로 20년 전인 2000년 49만 명에 비해 34.4% 감소했습니다. 2019년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은 4,929명이며 이 중 20대 순유출이 5,58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 다른 시도에서 전남 전입과 전출은 광주, 경기, 서울 순으로 조사됐고 20년 전에는 광주, 서울, 경기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전남으로 순유입은 4,118명으로 5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이 중 20대가 2,340명으로 5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순유입이 많은 시군은 나주가 9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성이 174명이었습니다. 순유출은 목포가 2,207명, 해남 1,086명, 보성 933명 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27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동 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개 상담반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장흥에서 처음 이동 신문고가 열렸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또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생계에 또 미치는 그 어려움들을 그런 걸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포시가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서별 고유 업무의 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민선 7기 들어 관광과 신재생 에너지, 수산식품 산업 등 3대 전략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만큼 각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업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앞서 목포시는 협업회의를 통해 마세도시 선포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 대비 제1회 섬의 기념 행사 등 굵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광양시의 관광 슬로건인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을 토대로 한 브랜드 로고가 완성됐습니다. 광양시는 날개 형상으로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유를 표현하고 각진 도형의 조합으로 광양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성된 브랜드 로고는 앞으로 동영상과 관광 안내 책자 등에 새겨지고 지역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해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늘립니다. 여수시는 교통정보 전광판을 교체하고 버스정보 안내기와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27곳에 이달 말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광양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성황 도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세풍산단 개발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과 펜션 전원주택의 활발한 공급 등이 꼽혔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촉촉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비가 내리며 동부 남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 6시 정도에 전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정오 무렵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2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잠시 주춤했다가 금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고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6월을 앞두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자외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오지만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가 높음을 보이겠는데요. 햇볕에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외선이 강하면 오존 농도도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